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입니다. 제가 말이죠, 지난 시간부터 제 사진을 요 하단에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선적으로 좀 불편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꾸 눈길이 오른쪽으로 간다, 눈빛이 너무 부담스럽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대세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러고 있는 거다. 정이 불편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봐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그 월성 1호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사실 할 말이 많은데,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뭐 스미더스가 또 이제 원자력 마피아 스미더스가 또 친원자력을 위해서 또 입에서 피를 뽑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그건 아닙니다. 약간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월성원전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중단시킨, 이렇게 이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추게 된 이 과정 자체는 상당히 그 문제가 많고, 이게 나름대로 직권남용의 소지들을 믿고, 또 이 과정상에 불법적인 소지도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게 거의 그 한 2조에서 3조짜리 시설인데 이걸 그냥 쓰레기 취급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직전에 한 7천억 들여가지고 또 한번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최소 비용을 따지면 7천억이 그냥 매몰 비용으로 사라져버린 거고요. 최대로 따지자면 3조에서 4조 정도가 지금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쨌든 이제 세금을 그만큼 낭비를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그것도 절차도 위법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르뽀 기사가 있어서 이걸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또 이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원전 정책 쪽으로 이제 전문가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충 이 분위기를 압니다. 내용을 보시면 월성 원자력 발전소 그 1호기 이제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됩니까?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에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됩니까?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셔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닫았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A 과장은 전날 청와대의 한 행정관에게 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이 4급 과장이, 본청 과장이니까 3급이겠네요. 3급 과장이 그 얘기를 듣고, 어디서 3급이 과장인가? 4급이 과장인가? 하여튼 뭐 얘기를 듣고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 행정관에게 들은 내용.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여튼 청와대 한 보좌관이 월성 1호기를 방문한 뒤에 그 원전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라고 청와대 내부 보고망에 올리자 이를 본 문 대통령이 했다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비전문가의 이런 얘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을 수도 있어요. 뭐 원래 낡았으니까. 하지만 이 외벽은 그야말로 외벽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무슨 개념이냐면, 그 원자로를 제가 이제 예전부터 원자로를 텀블러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원자로가 텀블러인데 그 텀블러를 여러분이 들고 차를 탑니다. 자동차를. 그러면 그 자동차에 그 외벽, 그러니까 자동차의 그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 문에 약간 녹이 슬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텀블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고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위험한 거 아니야? 왜냐면 대통령은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셨거든요. 막 원전이 막 확 터지는 그런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장관은 바로 과장에게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을 고려해서 폐쇄를 결정한다고 하면 다시 가동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라고 이제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산업부가 작성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및 향후 계획 보고서에는 한수원 이사회가 폐쇄 결정을 하더라도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보다 2년 더 운영하는 게 경제성이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한수원도 그걸 원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고리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리 원전 1호기도 그 실제로 이제 폐쇄하자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거는 2015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동 중단을 한 거는 2017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성 문제 때문에 1년, 2년, 3년 그러니까 횟수를 더해가면서 더 돌리면 그만큼 이제 이익을 많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투자한 비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폐쇄 결정을 하더라도 원래 산업부의 원래 안은 한 2년 정도 더 운영을 하고 중단시키는 거였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니까 야, 언제 중단하냐? 라고 사실 언제 하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니까 야 2년 뒤에 할 거 빨리 앞당기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 장관이 졸라 대통령 눈치를 봤다는 겁니다. 단지 자기의 어떤 자리 때문에. 여튼 청와대도 2017년 12월 산업부 보고 때 2년 더 운영한 후에 폐쇄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백 장관이 이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 듣고 질책하는 바람에 이 산업부는 보고서를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한다는 방향으로 수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관이 우긴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서 몇 조가 날아간 겁니다. 이 백운규 장관은 한양대 공대 교수고요. 이 사람 전공은 실리콘입니다. 그러니까 세라믹이나 실리콘 소재 같은 거. 세라믹 소재. 예. 신재생 에너지 쪽에도 관여를 하시는데 그것도 태양광 쪽으로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양반이에요.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보고서에는 이처럼 산업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기조를 맞추기 위해서 절차를 어긴 사례가 다수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요구로 시작이 됐고 작년 9월에요. 최종 감사 시한이 원래 지난 2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내에 감사가 끝났어야 되는데 8개월 가까이 넘기면서 감사를 진행해서 내놓은 결과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계속 누가 방해하고 자료 없애고 이랬거든요. 이 감사 보고서에는 산업부가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한수원을 압박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한수원은 산업부 바로 밑에 있는 조직입니다. 거의. 왜냐하면 이게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 사람들 한수원 사람들 마인드도 공무원 마인드예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뭐라고 그러면 찍소리 못 하거든요. 또 한수원 사장도 대부분 산업부 차관했던 사람들이 오는 자리고 2018년 3월 산업부에서는 A 과장과 한수원 직원이 참석한 월성 1호기 관련 회의가 열렸는데 이 A 과장은 한수원 직원들에게 대통령 비서실에서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정지 1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좀 닫자. 월성도 실적을 좀 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쁜 새끼죠 이거. 지도 이제 모가지가 걸려있으니까 이러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서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사실 되게 멍청한 소리거든요. 진짜 기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뭐 대통령이 뭐 안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보좌관 나쁜 새끼들이 부추겼겠지요. 그만큼 고리 1호기 정지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적인 이벤트였습니다. 결국 고리 1호기 정지 1주년 행사 사흘 전인 6월 16일 한수원은 예정에도 없던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서 월성 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 운영의 경제성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은 조기 폐쇄 결정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성 원전이 지금 경제성이 있냐 없냐를 여러 단체에서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실제로 한수원 사장은 경제성이 떨어져서 조기 중단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야당과 원자력 학계는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경제성 충분히 있는데 경제성 없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수원은 2018년 3월 자체 평가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가동하면 3,707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3천억 이익이라는 거죠. 흑자. 2022년까지 계속 가동하면. 하지만 2022년까지 계속 가동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동안 그 탈원전 하겠다고 원전을 닫은 게 없는 겁니다. 원전 닫자고 결정한 게 없는 거예요. 고리 원전은 박근혜 정부 때 그 가동 중단하고 폐쇄하자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 문재인 정부 때는 결정한 게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을 좀 내려고 고집을 부린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5월에 경제성 평가 요구를 맡은 삼덕회계법인 얘들은요, 저도 이제 에너지 관련 뭐 이걸 좀 해봤는데, 삼덕회계법인은 사실 그 한수원하고 되게 가까운 데거든요. 그 한수원에 이제 뭐 감사나 또 회계법인, 이게 삼정회계법인하고 삼덕회계법인이 주로 이제 업무를 해주는데, 얘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줍니다. 거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707억 원으로 줄였고요. 딱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보시면. 산업부 한수원 3다 회계법인 모여 회의한 뒤 5월 14일에는 22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3707억 원 흑자였다가 224억 원 흑자로 줄인 겁니다. 하여튼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성원전은 닫아야 된다 라는 어떤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감사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2018년 5월 11일 회의를 하며 삼덕회계법인의 원전 판매 단가를 자신들의 전망 단가로 변경하도록 했는데, 이 단가가 너무 낮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한수원 전망 단가는 킬로와트당 55.8원인데 실제 판매 단가인 60원보다 9.3% 낮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낮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산 단가를 조작할 수는 없어요. 원전이 이제 압도적으로 경제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판매 단가를 조작하는 겁니다. 판매 단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뭐 수리 비용, 감가상각비 뭐 이런 걸 때려 넣을 수가 있으니까. 또 한수원은 정확한 경제성 추정을 위해서는 원전 이용률 등을 수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삼덕회계법인에 알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가동 중단 시 감소되는 비용은 과다하게 추정됐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참여했던 삼덕회계법인의 직원은 경제성 평가 보고서 초안 검토 회의를 한 뒤 5월 24일 한수원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처음에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돼버린 것 같아 기분이 씁쓸합니다 라고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적어놔야 이 직원도 이 삼덕회계법인 직원도 나중에 면피를 할 수 있거든요. 야, 니네가 원하는 대로 써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이거 왜 감사원이 왜 이렇게 여기서 왜 결론 내리지 않았냐면요,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해서는 원자력 전문가들도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월성 1호기를 너무 무리해서 가동시키는 게 좋지 않다. 왜냐면 이제 안전성 문제보다도 사실은 그 신규 원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신한울 3, 4호기나 그 신고리 7, 8호기나 이런 것들 아예 안전성이,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모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건설을 하고 낡은 월성 원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폐쇄하는 게 좋다. 그래야 국민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전성에 대한 납득을 하시지 않겠냐. 우리가 뭐 언제까지 이제 70년대 80년대 건설한 원전을 아직까지 계속 돌리겠냐. 이건 사실 폐로 경험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아무리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폐쇄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게 신규 원전을 계속 늘리는데 도움도 되고, 왜냐하면 뭐 하나 옛날 걸 없애야 새 걸 만드는데 사람들이 오케이 해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 언제든 고장이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정비하고 수리하고 부품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절충안들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언제 나왔냐면 사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절충안 대로 이제 그때 뭐 폐쇄 결정을 했었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문제는 이제 한수원이나 이 원전 산업계가 사실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보통 이제 이게 한 10년 지나면, 예를 들어 지금 한 수명이 30년짜리인데 설계 수명이 30년인데 사실 50년, 60년 쓸 수는 있습니다. 이게 계속 정비하면. 근데 그게 10년 도래될 때마다 이제 재가동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한지, 이 시설이 아직도 안전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한손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면, 이 재가동 심사 신청을 하기 전에, 이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재가동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또 이런 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 허락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보완 공사를. 그런데 지금까지 한손은 어떻게 해왔냐면, 일단 공사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재가동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폐쇄를 할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도 전에 심사 일정이 도래했는데 일단 공사부터 해요. 그래서 부품 다 교체하고 해서 이때도 7천억을 갖다 바른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 놓고 이거 이제 좀 더 돌릴까요? 아니면 여기서 폐쇄할까요? 라고 들이미는 거예요. 이미 7천억을 썼는데 그러면 이게 심사 하나마나 다시 가동하자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또 어거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한손 니네 왜 이러냐라고 이제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이 7천억을 발라서라도 새로 짓는 것보다, 몇 조 들여서 새로 짓는 것보다 7천억을 갖다가 뿌려서 이제 뭐 부품 대부분 교체하고 해서 재가동을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한손이 이렇게 해온 겁니다. 물론 이제 한손도 정신 나간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손 그 발전소 직원들도 원전 1km인가 2km 안에 이제 관사가 있어서 다 거기서 살거든요. 가족들이 전부 다. 사고 나면 지 가족부터 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철저하게 합니다. 게다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니까. 일본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본은 사기업이고 우린 공기업이니까 손해가 나면 세금으로 메꿉니다. 그러니까 안전에는 사실 의심하실 필요가 없는데 일 자체를 이런 식으로 좀 어거지스럽게 해온 겁니다. 일단 이게 원자력 관련 내용들은 대부분 다 대외비다 보니까 외부에 공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게 닫고 새로 짓는 게 나은데 아직까지는 아까우니까 계속 굴려왔던 겁니다. 이게 이제 10년만 더 굴리자, 10년만 더 굴리자 이러다가 이제 만약에 사고 나면 그때 대형 사고 나는 거니까 지금 좀 멈추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왔고, 이런 식으로 그 관행처럼 이렇게 일단 정비부터 하고 재가동 허가해 달라고 어거지 쓰는 거 좀 하지 마라 라는 이제 얘기를 2015년 16년에 쭉 같이 해왔죠. 원안위하고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이런 조직들이. 그래서 그런 관행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월성원전 1호기 2호기 이런 것들은 닫자. 그리고 이제 그 닫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새로 원전을 그만큼 이제 더 건설하는 조건으로. 왜냐면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가 발전 비율에 있어가지고 원전이 좀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으면 이게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원전은 1, 2년 안에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5년 이상 걸립니다. 건설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공사가 들어가야 돼요. 하여튼 말이 좀 옆으로 샜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범위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라며, 한손 이사회 의결 내용에 따르면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므로 이번 감사 결과를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경제성 말고, 이 경제성은 이제 보니까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조작을 한 게 지금 나타났으니까 이게 문제다라는 거였고, 안전 문제나 또 이 해당 지역의 수용성,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거 좀 이제 좀 닫으면 안 되냐,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월성원전 1호기는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한 거는 정무적인 판단이니까 이거 가지고 뭐 위법 사항이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원래 이건 타당한 판단입니다. 이건 마사지를 좀 했다고 하는데 이건 저 같아도 이렇게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상의 표현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감사 결과를 가동 중단의 결정에 대한 타당성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다. 다만 경제성을 조작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이 가담자들은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 결정은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대통령 또는 이제 행정부의 정무적인 판단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감사원은 어디까지나 이 절차가 절차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다 지키고 했냐 아니면 위법 사항이 있냐 이것만 보는 거니까. 다만 경제성 평가의 문제를 지적하고도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절충적 결론이 나온 것은 감사위원회 내부 충돌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감사원 내부에서 계속 감사원장은 이제 세게 나가자고 그러고 그 민주당에서 임명한 감사위원들은 또 막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죠. 하여튼 이 결과를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여기에 관여한 이제 이 관련자들 다 이제 아마 고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를 받으시겠죠. 감사원은 누구도 형사고발 조치를 하진 않았다. 배용규 전 장관에 대해서 비위 행위가 성실히 의무에 위배한 것으로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만 했다. 하지만 이미 공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직원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서 주의 요구를 했다. 근데 이제 감사원은 형사고발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저기 뭐 한수원 노조나 시민단체에서 아마 형사고발이 들어갈 겁니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만 산업부에 징계 요구를 했다. 그리고 조기 폐쇄, 이건 이제 감사를 방해한 행위니까. 그리고 조기 폐쇄 추진 방안을 요구한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직권심리까지 했으나 별도 판단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이 청와대 비서관이 한 행위가 단순히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명령을 그냥 전달만 했는데 이거 가지고 얘를 갖다 징계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왜냐면 대통령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 각하께서 그거 다들하고 했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다만 감사원은 백 전 장관과 정 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검찰과 경찰의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범죄가 명확하진 않지만 감사 내용과 관련해서 고발 조치가 될 경우 범죄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경우다. 백 전 장관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죠. 그리고 아마 한손이나 한전 주주들로부터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걸로 이제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아마 이 사장들이 고발 조치가 될 겁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고요. 이날 뭐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입장을 내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것도 그냥 정치적인 워딩이고요. 그러나 이제 낼 것이 없을 것으로 본다라며, 또 청와대 사안이 아니고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처에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고, 산업부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경제성을 제외한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월성 1호기에 미치지 않을 거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이제 꼬리 자르기죠. 그러니까 경제성에 관여한 애들만 징계를 하겠다고 지금 들켰으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고, 배용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종 보고를 받은 것 외에 중간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실무자들끼리 자유로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밑에 자기보다 직급이 한참 낮은 과장한테 야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게 무슨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까? 그냥 압력이지. 이어서 감사원이 경제성 분석을 회계상 내용만 가지고 했는데 안전성 등 외부 비용을 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 고발 당하셨으니까 법정에 가서 뭐 누구 말이 맞는지 재보면 아시겠죠. 한수원은 이제 원칙적으로 수용한다 하며 본인들 입장에서야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거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계부처인 산업부와 협의해서 원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준 지시 마련해야 하는데 후속적으로 성실히 이해하겠다. 이거 아주 전형적인 외교적인 표현입니다. 지네가 잘못을 하기도 했고 또 지네가 피해자기도 한데 잘하겠다 앞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야당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실천을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군사작전을 하듯이 월성 1호기 폐쇄에 나섰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부와 여당의 압박과 정권의 핵심 하수인들의 저항으로 국가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 행위를 밝혀내고도 이 같은 결정의 최종 배후 법적 책임을 밝혀내지 못한 점에 주목한다면서 헌법상 감사 기능까지 파괴하고 있는 문정부의 폭정에 분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이게 야당에서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할 건덕지가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가 지금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자한당에.
반면에 신영대 더민주 대변인은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일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중요한 건 원자력 안전이고, 낡은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면 그만큼 새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새 거는 지금 안 짓고 낡은 것만 폐쇄한다고 이지랄 떨고 있으니까 요걸 쳐먹는 거예요. 이거 몇 년 안 갑니다. 1년도 채 못 가가지고 아마 이 정책은 뒤집어질 겁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오든 또는 보수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든 간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이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게다가 원자력 닫자, 그 다음에 석탄 닫자. 그럼 뭘로 발전을 합니까? 뭘로? LNG 떼서 발전하실 거냐고요. LNG 수출하는 나라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걔들이 수출을 안 하면, 그러면 발전은 뭘로 하실 거냐? 뭐 나무, 그 다음에 나무 태워서 하실 거예요? 심지어 독일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폐기될 정책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대규모의 전력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 태양광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전력 시스템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전력망은 이제 주파수, 이게 생산하는 어떤 전력의 품질에 따라서 이게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 많은 양이 갑자기 생산이 되면 그래도 정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블랙아웃이라는 게 그 전압이 높든 낮든 무조건 블랙아웃이 와요. 이 일정 이상 넘어가든 일정 이상 부족해지든 그렇게 블랙아웃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의 전력망이 다 꺼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를 다시 켜기 위해서 한 달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게 저기 가스레인지에 불 켜듯이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걸 새로 세팅해야 돼요. 아무리 빨리 해도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전력망이 한번 그렇게 셧다운이 돼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이 야 그냥 몇 개 끄면 그냥 그 저기 뭐 전등 끄듯이 끄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국가의 전력망은 우리가 그렇게 설계가 안 돼 있어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은 평소에는 원하는 출력의 한 15%도 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햇볕이 좋을 때는 이게 출력이 50% 60%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보통은 15% 받는 걸로 생각하고 태양광을 연결해 놨는데 이게 50% 60% 넘어가 버리면 이걸 끊어야 돼요. 이걸 못 끊게 되면 전력망이 또 과부하 때문에 셧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큰 단위의 전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만 출력 조절을 하면 이 큰 단위가 조절이 됩니다. 몇 %가. 근데 태양광은 워낙 자잘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걸 몇백 개에서 몇천 개를 한 번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망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조정합니까 그거를. 결국에는 정전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태양광을 일정 비율 이상 그 중앙 전력망에 연결 안 시킵니다. 지금 벌써 설치되어 있는 거 우리가 필요한 거에 오버됐고요. 지금 사실 그 전라도나 경상도 쪽이나 강원도 쪽에 그 개통 연결 대기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전에서 연결 안 시켜준 발전소들 그거 연결 안 시켜줄 겁니다. 앞으로도. 왜냐하면 필요가 없어요. 걔들이. 그래서 계속 시간만 끌면 됩니다. 그럼 걔들 망하겠지. 이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일단 연결시키는데 돈이 몇천억이 들고 한 8천억 9천억이 다 들고 연결시킨다 해도 사실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전력망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과부하만 걸리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거 연결 안 해주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돈 들고 위험하니까. 근데 그 양반들 망하는 거 아니냐. 그건 국가가 알 바 아니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저 돈 벌자고 지금 뭐 하루 등떠민 것도 아닌데 여러분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신 거 아닙니까? 시민들에서 그렇게 말렸는데. 근데 여러분이 망하든 어쩌든 국가가 왜 그걸 책임을 집니까? 여러분이 생각 없이 투자하신 건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뒤에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